보통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내 스스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뿌리를 봐야 돼요. 이 셀프의 힘이 강해져야 사람들의 평가를 넘어서 아주 뛰어난 자아상, 높은 자존감을 만들 수 있죠. 자존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 드러나는 태도, 말씨 이런 게 있을까요? 자존감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를 이제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소중히 여기고 싶은데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자존감 높을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니까. 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평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보통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내 스스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뿌리를 봐야 돼요. 우리 심리학은 뿌리를 보는 거니까. 고혜남님이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 완전 무기력하게 태어나요. 무기력하게 읍내형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초창기에는 뭐 무엇이 옳고 옳은지 아무도 몰라요. 나라는 자아상을 태어나서 4살, 5살, 6살 요 시기에는 스스로 만들지 않아요. 아이의 처음,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자아상을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 주위 사람이 평가해요. 그럼 부모님이요? 그죠. 핵심적인 건 부모님이죠. 누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지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자아상이 다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태어났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기억 잘 안 나잖아요. 보통 기억이 5, 6살 때 나거든요.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아니면 1살, 2살 때는 기억 안 나는 거니까 그때 경험한 거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치나요? 끼칠 것 같은데? 끼쳐요. 사람은 고성능 노급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뱃속에 있을 때랑 1살, 2살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사고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감정만 남아있어요. 그때의 감정, 그때의 시간들은 감정으로 녹음돼 있어요. 보통 4살, 5살 때부터는 이제 기억이라는 게 나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그냥 막 키워.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자아상은 거기서 와요. 내가 좀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많이 와요. 근데 이제 그게 성격이 있죠.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섞여서 오니까 이 정체성이 되게 사실 그때는 혼란스러운데 기본적으로 아이 시절에는 자아상이 어두워요. 심리학용어로 I'm not okay라고 하는데 그 뱃속에서 안정적으로 있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불안하죠. 기본적으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해. 움직여지지도 않아. 기본적으로 자아상이 어둡기 시작해요. 근데 자라면서 그 아이 안에 데이터가 쌓이는데 이제 가장 많이 자아상을 만지는 데이터는 부모님한테 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지마, 우리 아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아상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보들을 계속 모으면서 내가 생기는데 초창기가 지나고 사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도 주위의 평가가 자아상에 영향 많이 끼쳐요. 선생님이 넌 그런 애야, 친구들이 넌 이래. 이게 어렸을 때는 자존감이나 이런 게 스스로 뭔가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으로 시작해서 선생님, 친구들의 평가, 너 되게 예뻐, 너 별로야,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게 자아상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해요. 예를 들어 태어났는데 예쁘게 태어나거나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환경적으로 자아상이 좀 좋겠죠. 반대로 뭐 외모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부모님도 너무 괴팍해. 그러면 자아상이 어떻게 크겠죠. 자, 그런데 성인이 돼가면서 처음에는 부모님과 주위 사람의 평가로 나를 만들어간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셀프라는 게 생겨요. 셀프는 뭐냐면 그동안 내 안에 쌓였던 정보들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제 어른이 되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틀린 말이었어. 그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었어. 나 생각보다 괜찮아. 나 되게 예쁘고 잘생기진 않았지만 나 생각보다 개성 있는 외모야. 그때 선생님은 너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니네. 내가 해보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셀프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 셀프의 힘이 강해져야 사람들의 평가를 넘어서 아주 뛰어난 자아상, 높은 자존감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 온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셀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셀프는 그동안 쌓였던 축적된 많은 데이터를 해석해내는 능력. 어렸을 땐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지만 지금의 나는 그게 맞은 건지 틀린 건지 해석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성인이 되면서 생기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저 결론만 얘기해주세요. 아니 빨리 시간 다 되었는데 지금 자존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이 물어봤는데
자존감 낮은 사람은 남을 까내리는 사람들이 있죠. 남을 까내리는 사람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너무 나르시시즘, 자기가 높아서 까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그걸 감추려고 까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나쁜 거죠. 대표적인 좋지 않은 사람, 피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이긴 합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굉장히 자주 휘둘리죠. 삶의 자기 원칙과 자기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대로 삶이 이쪽 저쪽으로 휩쓸려 나가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사실은 자존감이 낮게 되면. 제가 되게 똑똑하신 분들을 그 두세 분 만났거든요. 그 두세 분 모두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요? 막 웃기고 막 하는, 저는 별로 안 웃겼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아주 핵심이죠.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공부는 너무너무 잘했고 네네.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쏟은 거거든요. 인간관계나 아니면 그런 공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에 대한 간접 경험이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관계를 맺는 패턴이 형성화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에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회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죠. 안타깝죠. 사회성이 뛰어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고 행동하는 배려심이 높은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상대방이 계속 하니까 그 자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적당히 거리를 둬야죠. 다 받아주고 대응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듣다가 잠깐만요 하고 전화기 들고 나가든가 화장실 좀 하고 좀 시간을 텀을 두고 온다든가 이런 좀 센스 있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화제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총선 보셨어요? 네. 정치 얘기는 좀 민감할 수 있지만 좀 일상적인 얘기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다 받아주면 지치기 때문에. 성훈 작가님은 왜 자존감이 높은지 되게 궁금해요. 우선은 제가 자존감이 높은 거는 삶의 원칙이 분명한 거. 저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기독교인데 그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칙과 기준 그거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서 그 원칙에 따라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사람들의 평가나 아니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거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것이 굉장히 핵심이 여기 찾아본다. 고혜남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음에 좋은 기회로 좋은 만남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대화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밖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그것만 딱딱딱 얘기해줘요. 학교 시험 문제야. 사람이 목 착선 봐.